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나를 공부를 굉장히 많이 시켰다. 내가 괴로워하는데도 맨날 공부해서 엄마랑 사이가 좋지 않았다. 내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다. 아직도 엄마는 공부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하다. 이 엄마들은 과연 왜 그럴까? 이 엄마들의 특징은 뭘까? 라고 이렇게 살펴본 결과 세 가지 특징을 보여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엄마들이 본인들이 공부를 못했어요. 본인도 공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내가 하기 싫어서, 놀아야 돼서, 뭐 여차저차 한 이유로 그래서 공부를 못했어요. 뭐 안 했다가 더 낫겠죠.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엄마들이 살다 보니 어이씨 불편한 거예요. 아, 내가 옛날에 공부를 좀 했으면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렇게 몸을 쓰면서 노동을 하면서 살지 않았을 텐데, 아니면 내 인생이 조금 더 잘 나갔을 것 같은데, 이런 후회를 하게 돼요. 이랬던 엄마들이 나중에 커서 특히 본인의 첫째 자녀한테 굉장히 공부를 강요합니다. 공부를 강요하는 엄마들의 50% 이상이 본인들의 과거 성장 과정을 쭉 살펴보면은 본인들이 공부를 안 했고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후회하기 때문에 내 자녀한테 굉장히 많이 강요를 한다. 이게 가장 많고요. 1번. 두 번째는 이거는 좀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한 70년대 이상 50, 60, 70년대생 그때 자라신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겪었던 건데, 이런 특징이 있어요. 가족 중에 첫째가 이제 장남 오빠가 있고, 여기 이렇게 둘째, 셋째 중에 여자 딸이 낀 거예요. 여자. 그래서 옛날 가정은 어땠냐? 엄마 아빠들이 장남한테 이렇게 본인의 경제적인 지원이니 뭐 공부를 시키는 게 이게 다 몰빵한다 그러죠. 장남한테 다 몰빵을 해요. 이 집에 있는 돈을 다 이제 오빠한테, 가장 큰 오빠한테 털었으니 둘째 딸이나 셋째 딸은 자연스럽게 학업을 중단하게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했던 게 공장에 취업을 한다. 이게 진짜 생각보다 많아요. 상담하다 보면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오빠들 공부시키느라고 저희 외할아버지가 엄마한테 이제 학업을 좀 중단을 해라, 한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뭐 다행히 저희 엄마는 저한테 공부를 그렇게 많이 강요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공부를 강요했을 때 하는 엄마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 본인의 성장 당시에 부모님이 오빠들한테 경제적 지원이 다 가서 이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해서 공부를 되게 잘 했음에도 어쩔 수 없이 공부를 그만두고 돈을 벌러 나갔다, 생계를 유지하러 나갔다, 이런 결핍이 있는 엄마들이 자녀한테 공부를 좀 강요하고 본인의 한을 풀어주기를 원하죠. 두 번째 거는 좀 안쓰러운 부분이에요. 슬픈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사례도 굉장히 많고, 세 번째도 어떻게 보면 안쓰러운 건데, 본인들도 성장하면서 부모님에게 공부를 굉장히 많이 강요당한 거예요. 사실 옛날에는 공부만 잘하면 성공하는 시대가 맞았어요. 근데 지금도 어느 정도는 막 진짜 의사, 변호사 될 정도, 그 정도 될 정도면은 이제 공부로 이제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요새는 공부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성공적으로 이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요인들이 많아요. 근데 과거에는 우리 엄마 아빠가 자랐을 당시에는 공부만이 성공할 수 있는, 개천에서 용 난다 그러죠. 그런 공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부모님에게 공부를 강요되고 자랐고, 그 강요된 자식이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또 이 부분이 답습된다. 그래서 양육 태도에 대물림이 된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 중에서 우리 엄마가 공부를 너무 많이 시켰다, 나는 이런 아픔이 있다, 현재 아니면은 내가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한테 공부를 너무 많이 강요한다 싶으면은 이 세 가지 중에 분명히 결핍이 있을 거예요. 분명 하나는 있어요. 이 중에 하나가 해당되는 게 아닌가. 내가 너무 내 결핍과 아쉬움을, 내 후회를 자녀한테 강요하는 게 아닌가 꼭 생각해 보고, 그런 행동은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